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어떤 섹터가 주목받고 있을까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오르고 있는 쪽을 보면요. 상승률 상위에서 봤을 때 웹툰이나 영상 콘텐츠, AR, 메타버스, 중국 기업, 해운 등등입니다. 메타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안경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름이 오라이온이거든요. 젠슨 황도 감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검은색 뿔테 안경처럼 생긴 건데 이걸 끼면 문자 메시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근데 메타버스 쪽이 힘을 받는 게요. 이 뉴스가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조금 좀 주목을 못 받는다 싶더니 오늘 갑자기 가는 게 이유가 궁금해요. 수급 몰려서 그런 건지 유창희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 자, 먼저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수급 몰리는 건지 이거 꾸준히 봐도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테마예요? 사실은 이제 어제 나온 뉴스죠. 그런데 어저께는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코스피가 2.5%, 코스피 200으로 치면 3.5% 이상 상승한 거고 코스닥도 2.5% 상승하다 보니까 약간 테마주보다는 약간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죠. 미국도 급등 출발했다가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고 또 주말에 지표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좀 있다 보니까 증시가 약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럴 때는 또 테마주들이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관련된 기업의 주가를 어제는 반응하지 못했지만 오늘 좀 시세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라이언 제품이 정말 제가 딱 사진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진일보된 제품. 애플이 내놓은 제품하고 비교해 본다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제품이고 가격도 $300 정도 선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출시가 된다라면 엄청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은 출시를 언제 하겠다라고 한 발표가 없어요. 그냥 시제품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다 혹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다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늘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추격 매수할 수 있을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출시가 되고 나서 원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용자들의 평가부터 해서 그쵸.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그리고 실적이나 수치로 이어져야 되는데 10년 동안 좀 어떻게 보면 칼을 갈고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되고 수치 찍힐 때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워낙에 많은 종목이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기회를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되실 것 같아서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AR, XR, VR 너무 많잖아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 회복하려면 멀었는데 네. 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장에서 따라잡고 싶으실 거란 말이죠. 찐수 해주 한번 골라볼까요? 사실 이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제품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받기에는 아직 멀었죠. 네. 그런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쪽을 보면 대표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맥스와 같은 과거에 메타버스 테마와 엮여서 굉장히 좋았던 시세를 네. 보였었던 기업들이 많은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여전히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올라오는 다수의 어떤 흐름들은 이들이 고점 대비 정말 반토막도 더 넘게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를 노리고자 하는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보자면 크게 두 기업을 좀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위즈윅 스튜디오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VFX 기술을 가지고 국내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지금 성과가 폭발적으로 좀 성장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다른 관련 기업들보다는 굉장히 꽤 괜찮은 어떤 실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가 포인트일 것 같고요. 위직 스튜디오도 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직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컴투스. 네.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업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해요. 네. 지금 게임주도 다른 기업들 뭐 뉴스 있고 재료 있고 신작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컴투스도 사실은 주가 흐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프로야구 게임을 전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또 프로야구가 올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컴투스 주가는 정말 밋밋한. 네. 하지만 위직 스튜디오와 같은 보유 그룹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또 반등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또 컴투스 또한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쪽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저는 컴투스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AR 글래스 또 네. 메타에서 만든 거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까? 그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다. 위즈빅 스튜디오 또 보유하고 있고 그쪽에서 탄력 나오고 있는 컴투스까지 의견을 좀 확장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어떻게 보면 좀 시세가 더 이어져야 우리가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중국 소비 쪽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이제 뭐 지준율 인하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190조 원 쏟는다고 하는데 10월부터 당장 황금 연휴에 연말 쇼핑 시즌까지 모멘텀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중국 소비주, 화장품, 패션, 뭐 석유화학, 구리, 뭐 넓게 보면 엔터까지 많은 게 같이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 좀 챙겨볼게요. 자,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참 카테고리가 다양하거든요. 이제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인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연초에 중국이 작년 말부터 엄청난 부양을 얘기가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 중국 증시가 또 이제 어쨌든 상승하고 나서 또 한 여름, 그러니까 봄, 그러니까 5월, 6월 이후부터는 또 추가적인 부양 소식이 없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급락세를 계속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내년에 뭐 경제 성장률 1%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핵심은 뭐냐면, 일단 대규모의 어떤 경기 부양도 있지만 그 앞에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경기 부양을 했을 때는 약간 소비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부분들의 역할이 컸다라면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를 잡겠다. 부동산 경기를 좀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돋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IB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워낙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 그 5년째 안 좋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개선이 된다라면 충분히 소비 심리도 저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 민감주라든지 중국 소비주 쪽으로 해서 뭐 어제 오늘 뭐 그저께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소비주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중국이 경기를 부양한다 뭐 했을 때는 약간 고가 제품들의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항공, 여행, 그리고 뭐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다라면 오늘 뭐 일부 카지노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진짜 강한 거는 화장품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경기가 개선되는데 엄청나게 비싼 제품을 사용한다라기보다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 해서의 어떤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행이라고 하면은 항공주들이 움직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좀 비싼 여행은 못 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먼 거리 여행은 못 가지만 그래도 단거리 노선이라든지 또 여행을 하더라도 좀 개별 여행을 가면서 합리적인 여행, 최근에도 그 연초에 보면은 중국 관광객이 엄청 늘었지만 면세점 매출이 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뉴스가 나온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항공주들도 일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이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좋은 쪽을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쇼핑 시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는 화장품에 대한 또 관심도도 높은 것 같은데 유창희 본부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어떤 섹터 제일 좋게 보시는지
보시는지 종목으로 혹시 압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화장품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네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오늘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 네. 우리가 이제 2분기 때 화장품들이 막 주가가 잘 갔을 때 여름에 그전에는 이제 비중국향,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쪽에 색조들 이런 쪽이 수출 많이 잘 되는 있죠. 기업들이 네. 주목을 받았던 것도 있었지만 중국 쪽도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네. 있으면서 코스맥스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네. 막상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실망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8월 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이 투자 심리 개선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럼 4분기 실적, 3분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4분기는부터 좋아진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면 주가는 하락보다는 선반영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 코스RX 같은 경우도 지난번 2분기 실적 보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 매출이 너무 생각했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인데 뭐 코스RX의 어떤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저는 지난 그 6월, 8월 고점 때 한 19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3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약간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화장품주 좀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원픽으로는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차트 흐름 보면 역시나 좀 단단하게 자리 잘 잡고 있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오늘도 강한 모습. 자,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3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목표 주가는 19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시클리컬 업종 이야기 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여기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업황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성장도 필요할 것 같고 적자를 좀 벗어나야 될 텐데요. 석유화학주가 그래도 좀 주목받고 있거든요. 오늘도 롯데케미칼 10% 넘게 올라가고요. 효성화학, 금호석유 시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닥 잡고 우상향 한다고 봐도 될지 아니면 종목에 따라서 이제 흑자를 낸 쪽만 보는 게 나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네. 사실 옥석 가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다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네. 지금 중화권 증시를 크게 보면 중국의 이제 상해 지수와 항생 지수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그들 모두 이번 주에 전 세계 시장 중에 가장 돋보이는 상승세를 지금 보였어요.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지준율이라든지 금리 빼고 재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재정 정책에 우리가 이제 숫자와 금액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쪽은 바라봐야 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일단 네. 경기 부양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뭐 화장품 면 지금 뭐 석유화학 할 것 없이 네. 지금 다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현재 구간에서 어느 기업이 상대적으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실 석유화학주들에게는 모멘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 스프레드까지 계산을 해서 눈에 보이는 실적 이거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들의 업황이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을 해줄 만한 어떤 실마리가 필요했었는데 그 실마리가 정말 강력한 게 지금 나온 네, 상황이라서요. 네.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대신에 오늘까지 지금 정말 강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뭐 효성화, 롯데케미칼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들을 한 번에 다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는 쫓아가면 크게 수익을 볼 구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 다음 주에 이들이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분명히 재정 정책의 이야기가 어디에 집중이 될 거냐, 어느 네. 산업에 어느 섹터에 이제 더 집중이 될 거냐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게 만약 석유화학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한번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 보셔도 괜찮다. 지금은 너무 이제 많이 눌렸기 때문에 나오는 반발세가 강한 상황이지. 네. 이 이상을 한 번에 좀 보여주기에는 사실 이 섹터는 그렇게 쉬운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또 단기적으로 볼만한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무겁다 보니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지금 크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음 주까지 좀 봐야지 추세는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접근도 가능하다. 다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 구리 쪽은 좀 다를까요? 단기적으로 우리 이쪽은 트레이딩 해도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 구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보는 쪽이 이제 전선주잖아요. 네. 근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선주들이 그렇게까지 또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제 좀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 공격을 좀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어제 올라야 될 건 어제 안 오르고 네. 오늘 올라가고, 오늘 올라야 될 건 또 어제 먼저 오르고 어려워요. 좀 쉬어가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일단 구리 가격의 지금 상승은 정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일단 구리 가격을 좀 제쳐두고라도 일단 근본적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당연히 여전히 지금 높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전력 인프라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 중국까지도 재정 정책에 따라서 또 건설이라든지 이쪽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이들도 인프라가 전력기기라든지 전선주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리 관련해서는 뭐 풍산과 같은 기업들보다 여전히 전선주들을 좀 탑픽에 두고 매매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 전선주들 지난주 후반부터 네. 이번 주 내내 그냥 네. 쭉 올라왔거든요. 네. 이러면 사실 붙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오늘 조정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추가적으로 조금 밀리면서 되밀림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은 전략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이쪽 산업에 통해서 볼 때 LS그룹사가 여전히 좋아 네, 보여요. 네. LS 전선 없으니까 가운전선 네, 보셔야 네. 될 것 같고, 또 LS 마린 솔루션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래도 이쪽에 대해서는 크게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구리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작은 종목 보기보다는 전선 쪽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주셨고요. 특히나 LS 같은 쪽들 그룹주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정 활용해보자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슈는 항만 쪽의 파업이에요. 일단 캐나다 쪽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미국에서는 당장 10월부터 파업에 대한 예고가 일단 있습니다. 30일까지 좀 체크해 보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된다면 공급망에 또 엄청난 경고등이 켜지는 거거든요. 수출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곡물가, 뭐 해상 운임 다 차례대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유창희 본부장님, 그런 가운데 해운주 시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STX 그린로지스가 대표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일단은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따라잡아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파업의 기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 서부항 노사 갈등 태업으로 인해서 그때 한 120억 달러 정도가 무역이 중단됐었다고 하고 있고, 네. 그때 이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좀 가격이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죠. 미국의 주요 컨테이너 항구 20곳을 사진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예전에는 서부 항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동부 항구가 좀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IRA, 리쇼어링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미 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아마 생산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고용률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파업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연말에 엄청난 소비 시즌 아닙니까? 이제 11월 넘어가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네 뭐네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소비 심리가 이제 대선도 끝나고 나서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항만 파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이 또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라면 금리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중동이죠. 중동 계속 이스라엘 휴전 21일간 좀 하자 얘기가 막 그 중재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마이웨이 우리 갈 길 가겠다 네. 계속 발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동발 홍해 사태도 계속 오래 된다라면 아무래도 해운주에 대한 어떤 그 물동량 부담감이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경기 부양도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예전 같으면 뭐 H&M이라든지 뭐 흥하해운 뭐 이런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거나 했을 텐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조금 다음 주까지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미국 해운
그 노조의 파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는 계속해서 저희 또 팔로우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추세 흐름 관련주들 좀 더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곡물가도 이제 크게 움직일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너무 많이 튀잖아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고려산업이 22%대 급등, 미래생명자원도 10%대 급등, 나머지 종목들도 좀 미리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 나올 때도 같이 튀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볼까요? 아니요. 저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동부의 항만에서 지금 파업을 통해서 네. 이 곡물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네.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파업을 좀 제외하고 현재 이쪽에 대한 산업 흐름을 놓고 보면 굉장히 남미 쪽에서 많이 생산이 돼야 되는 곡물들이 지금 가뭄 때문에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브라질에서 북미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물동량 자체가 지금 적은 상황에서 항만 파업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곡물 사료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항만 파업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뭄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 부분은 짧게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대해서는 딱 한 기업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한일 사료가 가장 그래도 네. 밀접한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지금 상승 탄력을 보면 시가총액이 가장 적은 쪽부터 움직이곤 있긴 하지만 저는 한일 사료 또한 지금의 위치라면 조금 더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현재 구간도 괜찮지만 오늘 종가에 캔들이 음봉으로만 변하지 않는다면 네. 종가에 베팅을 하셔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시세가 날 때 챙겨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러니까 단기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네, 네. 아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네. 할게요. 곡물 관련해서 지금 오르는 종목들 단기가 아니라 조금은 더 봐도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이게 또 파업 이슈에 또 여러 가지 사실 기후 관련된 맞아요. 부분을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그러한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서요. 관련주 내에서는 한일 사료를 좀 꼽아주셨는데 오늘 추세 끝까지 지켜보다가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항만 관련한 이슈까지 좀 나눠봤고요. 다음은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 좀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엔터 이야기 해보려고요. SM과 JYP가 지수에 편입이 돼서 밸류업 효과도 받아가고 딱 어제부터 이게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와, 어제는 하이브가 좀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YG 엔터테인먼트가 7%가 넘게 올라갑니다. 워낙에 또 낙폭 과대 메리트가 있는 쪽이었는데 추세 돌아섰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유창희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이제 거치고 우리 엔터주 웃을 일만 남았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저는 엔터주가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라는 게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뭐 배당을 실적이 잘 나와서 배당을 엄청 많이 해줬는데 내년에는 혹은 올해는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은 배당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 관련된 종목을 보실 때는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중심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터주들이 그러면 당장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 여부를 본다라면 최근에 뭐 아티스트들이 뭐 해외 공연 어땠다, 음반 판매가 얼마나 나왔다 이런 좋은 소식이 별로 제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아티스트들의 어떤 일탈 행동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규제에 대한 불안감들도 여전히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려면 밸류업 지수에 포함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결국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연속적으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사실은 2분기 때 실적이 바닥일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서 엔터주들이 게임주랑 같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막상 실적 열어보니까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를 많이 하락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또 3분기 실적 이후에도 4분기 실적이 연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기업을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태선 본부장님께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 드릴게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회복하려면 멀었을 것 같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세에 돌아설 때 들어가도 되는 건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떤 쪽 좀 더 보세요? 엔터가 지금 되게 어려운 게 네. 확실하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명분이 있는 기업은 SM과 JYP인 것 같고 명분이 조금은 부족한 쪽은 하이브. 하이브는 여전히 노이즈가 있고 네, 네. 또 YG 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없이 네. 계속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연차의 아티스트들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세가 가장 또 두드러진 그러니까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참 투자 전략을 잡기가 조금은 어려운 섹터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기저효과라는 게 지금 다 있죠. 그러니까 네. 모든 엔터사들이 3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고 있음을 이미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래도 연말에 또 공연 그리고 연초에 또 공연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 당장의 어떤 3분기 실적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좀 꿈꿀 수 있지 않나. 이게 이제 골자인 상황이라서 저는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매수는 지금은 어렵다. 특히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추가 매수는 절대 안 하셨으면 네, 좋겠다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엔터 크게 보는 것보다는 큐브 엔터라고 하는 좀 중소형 엔터사가 있거든요. 네.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 자체가 이번 맞아요. 여름에 굉장히 또 좋은 노래로 흥행을 네.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다른 어떤 엔터사들보다는 좀 도드라지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우신다면 저는 쫓아가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덜 상승하고 있는 큐브 엔터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존의 엔터 4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매수는 지양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큐브 엔터 쪽 좀 좋게 봐주셨네요. 자, 엔터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만 좀 짚고 가도록 할게요. 마이크론의 훈풍, 그런데 3분기에 우리 삼전 닉스 실적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좀 아쉽습니다. 어제 올랐어도 오늘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자, 유창희 본부장님. 네. 반도체 겨울론 일축됐는데 오늘 왜 이렇게 좀 덜 가는 것 같죠? 삼성전자는 또 왜 저래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실적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는 실적을 보여줬고 또 사실은 가이던스보다는 저는 HBM의 어떤 판매가 고정적으로 잘 나왔다. 그러니까 잘 설명해줬다라는 게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HBM이 지금 없죠. 네. 통과를 했다 안 했다 계속 논란만 나오고 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뭐 어제 오늘 상승 합친 거 보면 마이크론만큼 상승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충분히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블랙엘 판매 잘 될 거다. 그러면서 또 TSMC 주가도 목표 주가도 5% 정도 상향했습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이닉스의 제품이 상당 부분이 다 엔비디아 향 네, 제품인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전 여전히 제가 추석 전에도 하이닉스 탑픽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하락해도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도 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3일에 나오셨을 때 원픽이 하이닉스였거든요.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네, 저는 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눌림목 기준으로 분할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네네.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했을 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더 독보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하고 마이크론 아직 HBM이 없죠. 근데 하이닉스는 HBM이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 글로벌 탑 티어 반도체라는 어떤 프리미엄이 아직 전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저께 나온 소식을 보면 삼성전자가 평택 P4 공장, 그 미국 공장의 투자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급가행 우려감도 상당히 해소가 됐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김태성 본부장님 짧게 드릴게요. 네. 주도주 여전히 주도주 쪽 볼까요? 아니면 소부장에서 아이디어 찾아볼까요? 일단 주도주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잘 버텨야 어떤 것이 개선이 되냐면 네. 우리나라 현물 증시의 수급이 개선이 되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대내외 이벤트에 지금 외부 충격이 약한 것은 수급이 약해서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관 외국인 지금 다 강하게 어떻게 보면 이들을 좀
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저는 우선은 반도체 소부장을 보실 때 보시더라도 이들을 통해서 시장의 수급이 먼저 버텨목이 될 만큼의 금액이 네. 들어오고 나서 봐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도주를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우리 증시를 제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수급입니다. 그렇죠. 그 수급이 확실히 돌아섰는지 그 규모가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많이 나눠봤네요.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